센터 박찬숙 논란의 중심에 서다. 1970, 80년대 한국의 여자 농구를 이끌었던 농구 여제 박찬숙 씨가 파산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업 실패 때문인데 이 파산 신청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사건 브리핑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예, 대한민국의 영원한 센터 박찬숙 씨를 모르는 시청자분은 안 계실 겁니다. 박찬숙 씨가 운동선수 은퇴 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박찬숙 씨의 딸도 연기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업이 실패해서 12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찬숙 씨가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그 심리가 진행 중인데요. 채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박찬숙 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고요. 법원은 지금 파산 관제를 선임해서 박찬숙 씨의 재산을 환가하고 있습니다. 즉 남아있는 박찬숙 씨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일단 나머지 남아있는 빚을 갚고, 빚이 또 남아있으면 그것을 과연 면책을 해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단계죠. 결국 법원의 심리가 어떻게 끝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채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숙 씨가 면책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아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업이 실패해서 이렇게 파산 면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스타로서 은퇴한 후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팬들로서는 지켜보는 마음이 아주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과연 무슨 사업을 했길래 12억 원이라는 부채를 지게 된 겁니까? 아마 시청자들한테 가장 익숙한 게 식초. 네. 그 매실 식초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걸로 좀 떠들썩했었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네. 그 전에 이제 센터 출신 아닙니까? 농구니까 농구 선수들을 한번 뭐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사 역량들을 뭐 이렇게 DB화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 평가 시스템을 좀 개발하자라는 그 사업도 했는데, 식초 사업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리는 이제 선수 평가 이 디지털화 사업 역시도 잘 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와서 아마 두 사업 모두에서 파산을 해서 지금 나오는 가액이 한 12억 정도 손실이라고 하죠. 네, 채권자들은 지금 박찬숙 씨가 세무청산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소득이 분명히 잡혔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네. 어디에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본 흐름을 파악한 것 같은데, 이게 전적으로 이제 파산 신청하면 그 관리인 들어가거든요. 이제 파산 관제인이 들어가가지고 다 캐볼 겁니다. 아마 이 계좌든 뭐든. 그래서 면책이 되냐 안 되냐, 즉 완전 파산, 너는 안 갚아도 된다, 갚아도 된다 판결은 이 파산 관제인이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걸로 보세요? 글쎄,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결국 이제 파산관제는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해서 네. 일단 현재 남아있는 재산 다 팝니다. 지금 환가라고 그러죠. 바꿔가지고 일단 빚잔치 하고, 빚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거를 그냥 그때 말에 봐주느냐, 면책을 시켜주냐인데, 채권자들의 얘기는 지금 뭐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재산이 게 밝혀지면, 그래서 만약에 재산을 허위로 숨겼다는 게 밝혀지면 면책 안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급여 소득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래도 면책 안 되죠. 그럴 경우는 이제 조금씩 빚을 갚으라는 이제 회생 절차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빚을 갚아도 왜 안 갚는 거냐? 이건 안 돼. 뭐 이런 이유라면 면책이 받아들여질 텐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박찬숙 씨가 일정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따로 있는 게 밝혀지면 그런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한 거라면 면책은 쉽지는 않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박찬숙 씨 같은 경우에 간간히 이제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네. 했는데,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출연 중인 방송을 통해서 사별한 남편, 그 당시에 좀 심정을 고백했어요. 막내가 14살 때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살려고 노력했다. 바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지 않고 계속 혼자서 그렇죠. 사업을 또 하고. 사업을 하면서 키운 거죠. 그런 과정에서 네. 또 빚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사업이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던 스포츠 스타들, 안타까운 소식은 박찬숙 씨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설이라고 불렸던 커트 실링, 네. 은퇴 후 사업 실패로 인해서 본인의 핏빛 양말까지 경매로 내놓아야 했고요. 바로 70년대, 80년대 한국 유도계를 이끈 유도 영웅 김재엽 씨는 노숙자 생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포츠 스타 인생 이막이 이렇게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네. 잘 안 풀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젊은 나이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많은데 뭔가를 하고 싶죠. 그 돈 가지고 쓰고 그냥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지. 근데 사실 경험들이 좀 일천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경험은 일천하고 나이는 젊은데 손에 가진 현금은 많다. 그럼 정말 사기꾼데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저기 뭐 박종팔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방송 나와서 본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서 이것저것 다 투자하라고 왔다는 겁니다. 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 뭐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순진하셨던 거죠. 그래서 피해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글쎄 뭐 이제는 사실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이제는 관리를 좀 해주기 때문에 뭐 지금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은퇴하기 전부터 본인의 전성시대 때 돈 많이 벌 때부터 조금씩 이제 재산 같은 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기존의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던 경우의 스타들은 확실히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진하지 않습니까? 네네. 박종팔 씨 TV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저도 기억 남는 게 무슨 이제 술 가게를 했는데 술값이 500만 원 나왔는데 그 손님이 2천만 원짜리 이제 어음을 줘가지고 네. 1,500만 원을 거슬러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도움이 되니까 자기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정말 평생 뭐 복싱 선수로서 정말 그러니까 운동만 순진하시다. 운동만 정말 하다 보니까 운동만 한 거죠. 정말 사기꾼의 먹잇감이 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먼 돈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커트 실링도 정말 그 제구력의 마술사라고 했는데 저분도 뭐 평생 운동하다 보니까 사업하면 실패하고 그러니까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스포츠 스타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정말 좀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한 분들의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